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여자 혼자 살면 불행해질 일이 없는데 남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땠길래 초단기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볼게요. 친한 동생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매장이 많지 않았고 본사 직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던 좋은 시기였죠. 커피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저는 몇 년 동안 한 매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장의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갓 들어간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여유 있게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남편도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매니저였고 대학생인 남편은 초보 알바생이었기에 제가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난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끌리게 돼서 남편의 구애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자기는 벌써 매니저까지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 월급도 많이 받지? 난 정말 자기처럼 똑 부러지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여.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이제 복학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 구하면 나보다 더 잘 벌 텐데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게. 연애 초반에야 뭔 말을 못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뒷바라지가 무려 5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고요. 남편은 커피숍 알바도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바꿔가며 하더라고요. 그 후론 취직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는데 제가 다 받아줘야만 했죠. 어떻게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지?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자기는 이런 스트레스 모를 거야. 맨날 똑같이 커피숍에서만 일했으니 취준생의 스트레스를 이해는 하겠어? 아, 치킨 땡긴다.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상 손님 상대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쉽게 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방금 저녁 먹었는데 뭔 치킨을 또 먹어? 아, 몰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기름진 게 땡겨. 전에는 내가 말만 하면 사주더니 이젠 은근히 눈치 준다. 좋은 회사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다며. 내가 좋은 데를 취직해야 얼른 결혼하고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거 아니야. 네가 날 도와줘야지. 무슨 눈치를 준다 그래. 내가 한 달에 너한테는 얼마를 쓰는데 그런 말을 해? 니네 엄마보다 내가 네 밥 더 챙겨 먹일걸? 시어머니 될 분한테 니네 엄마라니. 너 말 좀 조심해서 해. 누가 들으면 부모님 안 계신 거 티낸다고 그래. 특히 우리 엄마 만나면 말 이쁘게 하고. 야,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가 정색을 하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전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돌아가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지킬 정도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저 혼자 매일 울면서 버티며 살았고 입시도 포기해버려서 대학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커피숍 알바를 시작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남편에겐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했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편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안. 내가 말 실수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야, 그래도 넌 혼자 서울 금싸라기 동네에 30평대 아파트 살잖아. 거기다 매달 월급도 많이 받고. 난 네가 부럽다. 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네 부모님 선택하라면 아파트 선택할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부모님 잃은 건 그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올 수 있으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또 그렇게 발작을 해? 어느 땐 다정하게 굴다가도 또 어느 땐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도대체 얘의 본성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계속 사귀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을 한 게 대견했죠. 3년이 넘어도 취직을 못하고 공무원 할까 그러고 있길래 진짜 취직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는 동안 벌써 만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벌써 만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네. 이제 나도 취직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자. 그동안 네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우리 엄마 은근히 서운해했어.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데? 결혼하는 게 애들 장난이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돈 들 것도 없잖아.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네가 원하면 침대는 새로 하나 사던지. 뭐?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내가 허락한 적이 있었어? 야,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좋은 집을 두고 왜 다른 집을 구해? 정 다른 곳에 살고 싶으면 일단 너네 집에서 살다가 대출받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래. 너 우리 집 얘기 니네 엄마한테도 다 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건데 사정을 다 알아야지. 네가 집 있는 게 뭐 비밀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마치 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제 집에 찾아오고 싶어하고 자꾸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자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왠지 제 집 때문에 저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떠밀려 시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집은 처음 가보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열악해서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제 집에 와서 살고 싶어 했었나 봐요. 사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쩜 한번 찾아오지도 않니? 결혼 생각까지 있으면 보통 명절 때는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명절에 찾아뵙는 건 좀 그렇죠. 서로 부담된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지 원. 네가 아픔이 좀 있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 모난 부분이요? 저 서비스직을 오래 했는데 여지껏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야, 왜 또 그래?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으면 되지. 봤죠, 엄마? 내가 말한 대로 아주 똑부러지지? 이게 얘 장점이야. 이게 장점인지 소방 맞은 짓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 내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서? 결혼식 준비는 누구랑 할 거니? 그래도 어른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니? 결혼식은 그냥 작게 했으면 해요. 전 부를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머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철이가 도둑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결혼식을 안 해?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네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신혼집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네, 일단 너무 바빠서 집을 따로 구할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결혼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경철 씨만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아파트가 35평이라며? 방이 몇 개야? 방은 3개예요. 그래? 그럼 딱이네. 집도 넓은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어떠니? 그래도 방 하나 남네. 그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우리 손주방 하면 되고. 아무리 제가 부모님이 없어도 시부모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똑바로 들은 게 맞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부는 이미 서로 말을 맞춘 듯 했어요. 가만히 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추억이 많은 집이라서, 그래서 사실 경철 씨와 같이 사는 것도 좀 망설여졌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같이 살면 더러워지기라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인데 새 가족이랑 새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대신 신혼집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보증금이랑 월세는 부담할게요. 뭐? 우리 보고 지금 월세를 살라는 말이냐? 여기도 월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은 아파트여도 여기 월세 3배는 해요. 시모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꾹 다물어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아들이 8푼이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건 몰랐나 봐요. 그때는 순수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8푼이 맞았네요. 그때 왜 아파트로 이사시켜준다는 말을 했는지 바보 같고 순박했던 제 자신에게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남자 집이 너무 허름하고 벽지도 누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저는 결혼식 전에 약속대로 시부모를 제 집 근처 동네 소형 아파트로 이사시켜줬어요. 3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내줬고 매월 월세도 제가 부담했죠. 그것뿐인가요? 결혼식에 제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시부모 집에 새로 가전과 가구까지 싹 해줬어요. 결혼하는 새 신부는 전데 오히려 시모가 새 신부 대접 제대로 받았네요. 정작 저는 제가 살던 가전과 가구 그대로 살았고 남편은 몸만 들어왔으니까요. 게다가 시모가 결혼식 날 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집 해주는 사람 봤냐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부끄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하긴 했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아파트로 옮겨준 게 마음에 들었었는지 시모도 한동안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도 들었었죠. 남편도 회사에 적응해서 무난하게 다니고 서로 퇴근 시간 공유해서 저녁밥 만들어 먹고 혼자 살다 둘이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남편분과의 결혼 생활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우리 부모님 집 월세 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되고 그렇네.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월세가 좀 세더라. 괜찮아. 내가 내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당분간 내가 낼게. 근데 우리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당신 월급에서도 절반은 부담해야 돼? 그땐 뭐 자기 월급도 좀 오르겠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그 돈을 저축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가 있겠어? 쓸데없는 월세가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왜 아까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방이 2개나 남아돌고 우리만 살기도 너무 넓잖아. 사는 게 좀 복작복작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어때? 같이 살면 정도 더 많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너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서먹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일 끝나고 오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시부모랑 살면 내 집에서 편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돼. 다신 얘기 꺼내지도 마. 이놈의 시모와 제대로 작당을 한 건지 바로 다음 날에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제 또 경철이 잡았니? 내가 경철이한테 말 전하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큰 집에서 같이 살면 되는데 뭐하러 생돈을 낭비하니? 내가 같이 살면 니네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줄 텐데 네가 편하면 더 편하지 도대체 불편할 게 뭐니? 저희는 집에 거의 없어서 청소하고 할 것도 없어요. 청소도 로봇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요리도 간단하게만 해서 별로 치울 것도 없어요.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뭘 해먹길래? 너 일한다는 유세로 우리 아들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키웠다. 나는 아침부터 국도 새로 해서 맨날 따뜻한 밥 먹여가며 키웠어. 어머니, 경철 씨랑 사귀는 7년 동안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요리 꽤 해요.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하마. 명절 때 네 솜씨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네. 어휴, 무슨 말을 못하게 쏘아대니? 아주 집 하나 가진 게 유세다 유세야. 시모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왜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 집도 아니면서 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곰팡이가 나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평생 살아보지도 못했을 아파트에서 이사시켜주고 월세까지 내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계속 말을 꺼냈지만 저는 정색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지 같이 살자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나 시모한테도 너무 질려버려서 당연 시댁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저한테 팍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 야, 우리가 진짜 부부고 가족이냐? 나한테 또 속이는 거 있어? 너는 그러고도 나무래야.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왜 속인 거야? 이게 우리 재산도 아니고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너한테 다 말해야 돼? 당연하지. 부부인데 당연히 모든 걸 말해야지. 내가 이거 안 찾았으면 너 평생을 비밀로 했겠네? 와, 진짜 정 떨어진다. 아니,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되냐고, 네 집이 아닌데. 그나저나 너 그건 어떻게 찾았어? 내 서랍을 다 뒤졌어? 내 물건 좀 찾으려고 살펴보다가 우연히 봤다. 네 아파트라고? 야, 우리가 부부인데 우리 공동 재산이지. 넌 아파트가 2채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월세를 살게 하냐? 진짜 니네 부모님이면 네가 그랬겠어? 시부모를 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지. 진짜 너무하네. 그건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내 명의고 내 재산이야. 너한텐 아무 권리가 없어. 너야말로 월세 보증금 할 돈도 없으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 집도 내가 월세 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세입자가 있어. 근데 세입자 쫓아내고 니네 부모 데려다 살게 하니? 니네 부모? 말 또 저렴하게 한다 진짜. 세입자 있으면 다달이 월세도 받는 거네?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면서 내 월급에서 생활비는 왜 받아가냐? 가뜩이나 코딱지만큼 버는데. 야, 말 좀 바로 하자. 그럼 내가 니네 부모 집 월세에다가 각종 보험하고 공과금도 다 내는데 내가 생활비까지 다 내야 돼? 그럼 넌 뭐하고? 넌 월세도 안 내고 여기 사는데
네가 요리를 하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다. 내가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런 네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드센지 한 번 말하면 지질 않지 아주. 네가 남편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하겠냐?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딱 맞아 아주.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말이 다 맞지 않나요? 저야말로 왜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휘말려 들어가지도 않을 생돈을 다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살아서 신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싸움하는 날은 점점 늘어가고 시모는 매일 집 타령으로 전화가 오고 안 받으면 몇십 통을 하고요. 제가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걸 팔푼이인 남편놈이 바로 말을 했겠죠. 역시나 바로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니 그래도 받지 않자 시모가 밤에 집으로까지 찾아왔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너처럼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애는 살다 처음 본다. 저도 퇴근하고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 다른 아파트가 또 있다는 게 정말이냐? 그걸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하니? 어떻게 우리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네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뺏어다가 숨긴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왜 화를 내시는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요. 긴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지금 세주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럼 월세 낼 필요도 없잖아. 나도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집이라...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시모가 제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집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집이 되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저를 진심으로 정말 아껴주고 딸처럼 생각해줬다면, 또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왜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겠어요. 진정으로 딸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 말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는 저를 한순간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았죠. 그저 돈 잘 벌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 호구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 인간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제 집을 사랑했던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까? 부모님에게 지금의 내 상황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요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죠. 저는 호구 잡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 인생을 좀먹는 이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주보면서 서로 웃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입만 열면 매일 싸우기 바쁘고 싸움 끝은 항상 아파트로 끝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거 아파트 있는 거 들키니까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남편보다 그 아파트가 더 좋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어떻게 모든 얘기가 아파트로 끝나? 집착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 네가 나 몰래 그 아파트 팔아먹을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는 지금 사는 집도 혼자 가지려고 나한테 무슨 수를 써도 쓸 놈이야. 당장 이혼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때리기를 했냐? 이혼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아냐? 난 이혼 절대 못해. 이혼할 거면
이 집 팔아서 반은 나 줘. 안 그럼 소송 걸어서라도 반반으로 나눠 가질 거야. 그래, 이 집을 놔두고 네가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할 리가 없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한번 소송으로 가보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그렇게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은 참 쉬웠는데 이혼은 정말 전쟁과도 같더라고요. 특히 돈이 걸려있으니 그 사람의 바다 끝까지 보여주더군요. 시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이혼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썼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린이처럼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아주 싸늘한 얼굴로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혼 소송을 건다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건 경철 씨랑 제 문제예요. 어머님은 좀 나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애는 거두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일에서 정을 주면 안 돼.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인생을 막 살면 하늘에 있는 네 부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해요. 막말로 아줌마가 나를 거뒀어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을 거둬준 거지. 집 해주고 용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누가 누굴 거뒀는데 뭔 정신 빠진 소리야? 왜? 이제 호구가 없어진다니까 아주 겁나 죽겠나 보지?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이 되바라진 게 진짜? 시모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시모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어버렸죠.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노으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요즘 시대에 어디 함부로 손모가지를 눌려요? 아들은 이혼 소송에 엄마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시모에게 빽 쏘아대고 시모의 팔을 팍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놀랐는지 어버버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지 얼른 내빼더라고요. 저는 아빠 친구분한테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죠. 저는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시모가 같이 간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른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안녕하셨죠? 시모는 부동산 사장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니, 얘는 여기 왜 있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고 시모도 얼떨떨한 얼굴로 들어와 문을 닫더군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서 이제라도 어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세주고 있는 세입자 내쫓으라고요. 응? 그래, 그랬지. 네가 웬일이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세입자 내쫓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되는 거냐? 이혼은 안 하기로 경철이랑 말이 잘 된 거야? 제 말에 시모가 화색이 돌아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세입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주제를 모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 자리가 어딘지 좀 알게 해주려고요. 당장 집 빼고 나가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거니까 그만 질척대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을 나가라는 소리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이깟 월세 좀 내주고 있다고 유세 떠냐? 네가 안 내면 우리 경철이가 계속 내주고 살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건방지게? 아줌마, 진짜 말 못 알아듣네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쪽 아들이랑 아줌마가
그렇게 침 흘리던 월세 주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쪽이 내 세입자라고. 그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어차피 이 가전이랑 가구들도 다 내 돈으로 사준 거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 시모는 제 말이 믿기지가 않는지 고개를 계속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돌아서는 제 종아리를 시모가 낚아채고는 질질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가, 우리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모두 사과하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경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한테 말만 전한 거야. 앞으로는 네 아파트엔 숟가락 하나 걸칠 생각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살게. 대신 여기에만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겠니? 역시 숟가락 걸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어디긴 어디예요. 이런 데서 살 능력 없으면 예전에 살던 그 곰팡이 핀 투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게 욕심 좀 정도껏 부렸어야지. 아줌마 말대로 내가 이 집 아줌마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였겠어요?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진짜 호구 하나 제대로 문 것 같았어? 이거 놔요. 저는 시모의 손을 팍 쳐버리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악을 쓰며 오는 시모의 마지막 발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음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현관 앞에다 싸놨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옷이랑 신발 정도였죠. 거의 다 제 돈으로 사서 입혔던지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거지한테 적전하는 셈 치고 그냥 다 가지고 가라는 마음으로 박스에 다 처박았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야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될 동안 호텔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돈은 있거든요. 그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집 말고도 아버지 고향의 땅도 꽤 있고 물려주신 주식이랑 현금도 꽤 되고요. 남편 놈에게 다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분명히 저를 살살 꼬드겨서 주식이며 현금이며 야금야금 채갈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저녁에 집에 왔는지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더군요. 야, 너 어딨어? 당장 집으로 못 와? 내 짐 다 빼고 지금 뭐하는 짓인데? 소장도 받았으면서 딱 보면 몰라? 거긴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거 없는 내 집이잖아. 당장 네 짐 갖고 꺼지라는 소리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 오셨어. 얼마나 우시는지 졸도하실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아파트가 진짜 네 거였어? 너 진짜 끝까지 사람을 갖고 노냐?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꺼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시부모님 제 집에서 사세요. 이러니? 내가 이혼 결심한 50%가 네 엄마 때문이야. 너랑 네 엄마 반반 책임이라고. 야, 피곤하다.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라. 너 그 긴 세월 추억이 얼마나 많고 사랑했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고작 그 아파트 때문에? 우리 엄마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너도 좀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보자. 어? 나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아파트를 사랑하는 거겠지. 결혼하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같고 그랬어? 밥 안 먹어도 배불렀겠어 그동안. 너나 네 엄마나 적당히만 욕심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병신처럼 가른 거야 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남편 놈이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올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썼어요. 역시나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었다고 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일하다가 남편이 찾아오면 얼른 숨었고 직원들이 남편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왔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남편은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저의 재산이니 당연히 기각됐고요. 오히려 생활비나 공과금을 다 제가 냈기 때문에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8년을 매일 붙어있다가 헤어지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허전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는데요.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 놈이나 그놈 엄마한테서 드디어 놓아줬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나 홀가분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니 그놈 얼굴도 희미해질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결혼 전처럼 열심히 커피를 만들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그 인간이 찾아오면 얼른 숨어서 그동안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매장 밖에 나와 있을 때 들어오던 전 남편과 딱 마주쳐버렸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 너무 잘 숨어서 죽었는 줄 알았다, 야. 거의 6개월 만인가? 남편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너는 아주 얼굴 좋아 보인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이혼한 마당에 왜 자꾸 여길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야. 아,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커피숍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 주인이라도 돼? 끽해야 매니저 주제에. 매니저로 일하는 게 도대체 몇 년이냐? 넌 인생에 발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니네 부모가 남겨준 집 말고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냐? 정신상태 불안정한 거 불쌍해서 걷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을 무슨 도둑 취급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걸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치매 초기랜다. 어떻게 책임질래? 나야말로 너 고소할 거야. 너 같은 걸 믿고 결혼까지 했던 내가 불쌍하다. 너야말로 코딱지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발전을 운우네? 그러니 넌 니네 부모가 뭐 개뿔 남겨줄 거라도 있어? 아, 있네. 니네 엄마랑 너랑 분수 모르고 남의 거 탐하는 게 똑같네. 물려받았나 보다.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는 듯이 팔을 확 올리더라고요. 그걸 본 남자 직원이 얼른 달려와서 팔을 딱 막아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또 뭐야? 그새 남자라도 생겼냐? 근데 뭐? 사장님이라고? 이 매니저, 이 인간한테 이 커피숍이 누구 건지 좀 말해줄래? 1년 전에 사장님이 인수하셨죠. 사장님이시죠? 그 인간, 그 말을 듣고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이 지점은 매출이 높기로 유명한 걸 전 남편도 알거든요. 네가 여기를 인수했다고? 그럴 돈이 어딨어서? 아니, 돈이 있다고 해도 본사에서 너한테 넘긴 게 말이 돼? 네가 뭐라고? 너나 나를 호구로 하고 우습게 알겠지. 내가 본사 소속으로 이 매장에서 일한 게 12년이다. 평생을 변두리 빌라 월세로 사는 넌 뭐 상상도 못할 액수겠지만 이 정도 매장 인수할 돈이 있어, 내가. 아니, 1년 전에 인수한 거면 이혼 전이잖아. 아파트도 모자라서 이것도 속였던 거야? 너 진짜 치가 떨리게 무섭다. 말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지. 너는 진짜 사악하고 무서운 년이야. 그 콧구멍만한 아파트도 그렇게 침을 흘렸는데 내가 이 큰 매장 사장이라는 걸 네가 알았어 봐. 너란 위인을 내가 몰라? 넌 당장 회사 때려치고 여기 정장한다고 징징거리면서 졸랐을 놈이야. 그러다가 지가 사장 행세하겠지. 네 엄마는 맨날 여기 출근 도장 찍어가며 지 아들이 여기 사장이라고 사돈을 8촌 다 끌고 와서 공짜 커피 달라고 생떼 썼을 거고. 상상만 했는데도 벌써 지긋지긋하다. 이제 잘 알았지? 여기 내 거니까 다신 여기 그림자도 비추지 마. 또 오면 바로 경찰서 끌고 갈 거니까 각오해. 난 한다면 하는 거 잘 알 거야. 전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파르르 떨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빤히 보였죠.
이 매장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저는 차갑게 전 남편을 지나쳐서 매장으로 들어갔죠. 전 남편은 한참을 매장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있다가 터덜터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사장님, 또 왔어요. 저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만약 들어오면 이 매니저가 좀 내보내줄래? 매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안 들어오면 그냥 두고.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저 손님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민폐 손님 내쫓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 후로도 종종 커피숍 밖에서 힐끔거리는 전 남편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말해주었는데요. 전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사실 언젠간 또 기웃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직원들이 있어서 위기 상황이 와도 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지만 저는 커피를 만들고 매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이 정말 좋고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제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저의 매장을 지키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거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가족을 만들고 싶었기에 전 남편과 그놈 부모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대학 못 갔다고 무시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척하며 바보처럼 헤헤거렸고요. 계속 그 집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다 뺏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한데요. 사람을 너무 믿고 대책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정말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1년의 결혼 생활만 하고 단칼에 그 집구석을 끊어버린 건 정말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라는 생각만을 하며 단호하게 끊어냈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만 하고 저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도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혼자서도 당당한 인생 멋지게 살아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